오늘은 맥켄지 신전 운동, 필라테스에서는 스완 자세라고 부르는 운동에 대해 직접 수업하는 과정을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년어리 정성근 선생님 때문에 유명해진 동작이죠. 누구는 이 동작으로 디스크가 싹 나았다고 하고 누구는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신전 운동의 목적과 운동 전 주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이나 교정을 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 관점. 말 그대로 우리 몸의 형태를 보는 것입니다. MRI 같은 사진을 통해 척추 모양을 판독하는 것이나 정성근 선생님 말씀처럼 신전 운동을 통해 요추의 정상적인 전만을 만드는 것처럼 형태의 관점을 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적 관점. 척추의 모양이 아니라 그 주변 근육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능동적, 수동적 조절이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지에 대한 관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영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구조적 관점에 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조적 병명은 척추 통증 환자의 15%에서만 분명하며 영상 검사와 증상의 연관관계는 약하다고 합니다. 이상할 것도 없이 병원에서 사진 찍어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허리는 계속 불편하고 저림 증상이 발생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신전 운동의 핵심은 요추의 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의 분절 운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해당 부위를 사용하고 근지구력을 향상시켜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운동을 해볼 것인데 다음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디스크 급성기에는 가급적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크 탈출로 인해 염증 물질이 신경 주변을 압박하는데요. 이때 운동을 하기 위해 힘을 쓰는 순간 압박이 더 가해져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스크 초기에 가장 신경 쓸 것은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서 권장드리는 것이 침상 안정입니다. 협착증이 많이 심한 분들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협착으로 인해 디스크가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전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냅다 신전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호흡을 먼저 진행해 줄 것입니다. 호흡을 먼저 해주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횡격막 호흡은 몸에 불필요하게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호흡만으로도 척추 분절을 조절해주는 속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흡을 통해 신전시켜야 할 부위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또는 통증을 겪는 분들의 상당수는 하부 요추에 전만이 소실되어 있거나 근력이 약하고 주로 흉요추부를 많이 사용합니다. 호흡을 통해 평소 사용하지 않아 약해진 부위를 인지하고 동작에 들어가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다른 부위 힘을 끌어다 쓰고 있는지 알기 쉽습니다. 들숨과 날숨의 허리 쪽에서 상승 하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부분이 흔히 말하는 디스크 요추 4-5번 천추 1번 부위입니다. 체감상 꼬리뼈 위쪽에 힘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과 등을 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배하는 자세로 엎드리시고 머리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날개뼈 위치까지 척추 마디마디 하나씩 젖혀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있는 분들은 하부 경추의 신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고개를 젖힐 때 통증이 발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능한 천천히 세 영역으로 나눠서 신전 동작을 진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머리목 영역은 머리뼈와 목뼈가 연결된 부위로 턱을 들어줌으로써 신전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추 3, 4, 5번은 목의 중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북목, 일자목인 분들은 이 영역에서 신전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턱만 계속 더 치켜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경흉추 영역은 목뼈와 등뼈가 만나는 영역으로 구분된 거북목과 함께 같이 뻣뻣해지는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경흉추 영역에 신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분들은 목이 아니라 허리 특히 흉요추부를 신전시키면서 운동을 해버려 신전 운동 효과는 없고 허리와 턱만 계속 쓰게 됩니다. 하부 경추를 펴기 힘든 분들은 지지해둔 팔 힘을 사용해 신전을 보조해줍니다. 억지로 힘을 써봤자 겉에 있는 강한 힘을 쓰는 근육만 쓰게 되고 목표로 하는 척추 사이사이를 잡아주는 근육들은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요추 신전을 위해서 손 위치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주는 힘으로 신전을 보조해서 상체 무게에 의한 부하를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앞서 연습한 순서대로 턱, 경흉추 영역을 차례로 천천히 신전시켜주다 보면 등 중앙의 기립근과 하부 승모근까지 힘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흉요추부는 거의 대부분 잘 쓰고 원래 가동 범위도 잘 나오니 무리 없이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호흡을 통해 인지했던 하부 요추의 신전까지 만들어줍니다. 완전한 동작 수행을 위해 세 가지를 체크합니다. 첫 번째,
신전 운동을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지 조절하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이 이제 막 줄어들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운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통증이 없다고 해도 운동 후 몇 시간 뒤, 다음 날에 통증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욕심내서 운동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무게 자신의 체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 허리 근육이 내 상체 무게조차 못 버티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체 무게를 줄일 수 없으니 푸시업하듯 팔로 내 상체를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팔 운동인지 허리 운동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상체 힘을 많이 써야 적절한 부하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빠른 속도는 겉근육의 활성을 높이게 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속도는 15초로 2배속을 한 것이고 실제로 한 번의 신전에 거의 30초에서 1분 가까이 걸릴 정도로 아주 느린 속도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한 동작을 풀로 올려둘 테니 참고해 주세요. 내려올 때는 신전의 역순으로 하복부, 상복부, 가슴, 턱 당기기 순서로 진행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신전 운동을 하면 신전 동작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굴곡, 회전, 등척성 운동을 섞어 서킷 트레이닝 하듯 프로그램을 구성해 줍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우리는 기능적 관점에서 척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죠. 척추는 신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범위의 기능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 없이 완전한 가동 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면 보조 없이 동작을 하거나 좀 더 역동적으로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이쯤 되면 그냥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세의 모든 것 파워라테스였습니다.